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역은 계좌 내역. 이거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에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계좌 내역에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좀 빼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 않나? 법원은 내 계좌 내역에 어디까지 살펴보고 어디까지 적발을 하는가? 근데 그 적발된다는 게 계좌 내역에 어떤 문제가 적발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변제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가? 주로 계좌 내역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좌 내역은 법원에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가? 보세요. 법원이 만들어둔 규정에 보면 예금, 적금, 그리고 주식도 주식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들은 예금이든 적금이든 주식이든 남아있는 잔액을 재산 목록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다.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보정 권고 내용이 내려오거든요.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인터넷에 여기에 접속해서 은행별, 증권사별, 계좌 내역 및 계좌 상세 내역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국민은행 계좌는 법원에 별로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데 요건 좀 빼고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부 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모든 계좌 내역을 다 받아가지고 잔액이 남아있다면 예금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남아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계좌 내역을 다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용했던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검토를 하는 거죠. 계좌 내역에서 중요한 내용 두 번째, 법원은 계좌 내역에서 무엇을 적발하는가,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법원의 규정을 보면 특히 최근 채무, 최근 1년 내 빌린 채무 같은 경우는 그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사용처가 불확실하다거나, 그러니까 어디 썼는지 설명 못하는 그런 이체 내역들이나 도박이나 낭비 같은 불성실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또는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내려오거든요. 100만원 이상 모든 입출금 내역을 도표로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100만원 이상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계좌 내역에 보면 그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 이체한 내역이 수십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신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KB캐피탈이라든지 어디 카드값이라든지 어디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금융권으로 여러분이 이체한 게 있으면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를 안 삼아요. 왜냐하면 변제했겠죠. 뭐 여러분이 신한은행하고 무슨 뭐 친인척 관계라서 신한은행에 대단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한테 있죠. 뭐 홍길동 씨라든지 김길동 씨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이체했다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게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를 소명하라 하는 거죠. 근데 뭐 돈 5천 원 쓴 거, 만 원 쓴 거 이걸 다 설명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100만 원 이상 쓴 거는 설명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 출금한 거나 개인한테 이체한 게 사용처를 설명했는데 설명을 못하거나 부당한 사용이야. 이유 없이 줬다거나 저 사람만 편파 변제했다거나 그냥 은닉했다거나 이렇게 부당한 사유가 나오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데,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건 여성분 사건인데 50대 초반이었는데 채무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소득이 월급이 한 192만 원 정도 됐는데 대학생 자녀 1명, 고등학생 자녀 1명 이렇게 있었고, 채무가 발생한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제출하신 진술서인데 이혼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했던 거죠. 혼자 양육하면 힘들잖아요. 애 양육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개인 자영업 하던 게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져서 폐업하고, 연배도 있으신데 취업하려니까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월급으로 취업해서 대학생, 고등학생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하려니까 계속 채무가 늘어났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을 요구한 거죠. 소명은 했지. 이혼 후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코로나로 폐업했고 뭐 나이도 많아서 저소득이다. 이분은 대부분 생활비로 썼고 기존 채무 이자를 냈다. 그리고 개인 간 증여했다거나 은닉했다거나 현금 출금했다거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변제금을 상향시키는 일이 없다 이거죠. 그 최종적으로 이분이 월급이 192만 원인데 그 고등학생 자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친구 포함해서 176만 원 생계비 빼고 매월 16만 원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거든요. 16만 원 3년 내면 한 57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거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월급이 192만 원인데 그러면 그 사모님하고 자녀, 고등학생 자녀 2명 2인 생계비 210만 원 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월급이 190이니까 2인 생계비 빼면
그럼 뭐 변제금 안 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안 되지. 이제 그래도 개인회생이니까 얼마 정도는 내줘야 되거든요.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2인 생계비를 못 빼고 176만 원 정도 1.5인 생계비를 뺀 거야. 저걸 빼고 남는 돈 16만 원을 변제를 시키는 거죠. 16만 원 그래봤자 3년 내면 5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탕감이 되는 거죠. 이 사모님한테 100만 원 이상 쓴 거 계좌 내역 전부 다 소명해라 했는데 개인 간 이체나 이런 게 없었어. 개인 간 증여나 뭐 현금 인출이나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16만 원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개인 간에 돈을 계속 이체한 게 많다거나 누구한테 돈 줘버린 게 있다거나 현금 인출한 게 많다거나 친인척 간 돈 거래 많았다거나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을 못 해버리면 그게 청산가치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16만 원 안 되지. 변제 훨씬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변제금이 훨씬 높아지죠.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변제금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개인 간 이체나 이런 거 좀 의심스러운 거 있죠. 이런 게 많으면 그거 자체를 이유로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을 높이라 할 수도 있는데 걔 자체를 청산가치에 넣기 애매할 경우에는 그걸 넣으라 말은 못 하는데 다른 데서 트집을 잡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계비 이런 거. 1.5인 생계비 빼줄만도 한데 아예 못 빼주겠다 이래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변제금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에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변제율 10% 나왔고요. 전체 채무액이 5,500만 원인데 570만 원 정도 변제한 거니까 10% 변제했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계좌 내역은 전부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기 싫다고 일부는 빼고 요것만 내야지. 그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이 계좌 내역의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가? 개인 간 있죠. 친인척 간, 친구 간, 가족 간, 배우자 간 요렇게 이체한 게 많다. 그리고 은닉한 게 있다. 증여해버린 게 있다. 또는 현금 출금해서 뽑아 쓴 게 있다. 요런 것들이 정당성이 소명이 안 되면 변제금을 올릴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모님처럼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 요걸 깔끔하게 잘 소명하면 생계비 같은 것도 잘 빼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제금 16만원, 변제율 10% 요런 분들이 계좌 내역에서 큰 문제가 없고 깔끔한 분들, 생활비로 다 쓴 분들 요런 분들이 변제금도 낮고 변제율도 낮게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 계좌 내역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상담 받으러 가시면 조금 더 충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